안녕하십니까?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벌써 3월도 이제 막바지 들어섰어요. 이제 초봄의 기운이 아주 완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맨발 걷기를 한다 그랬죠? 제가 맨발 걷기 하는 동산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요. 오늘 그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그냥 짧게 시가 하나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니까 여러분에게 시를 제가 선물로 한번 드리고 나서 짧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또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떠오른 시입니다. 따스한 햇빛이 묻은 봄바람이 발등을 스치며 간지럽힌다. 바닥은 아직 찬 기운이 머물지만 이것이 음과 양의 조화이며 균형인가 보다. 그런 초봄의 평행선을 걸으며 개나리가 반쯤 피어오르는 동산에서 맨발로 나의 영혼은 새날에 발가벗었다. 어때요, 여러분? 예? 이렇게 여러분에게 초봄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순수물결에서 요즘 나눔에 들어간 게 뭐죠? 이 지구는 3차원의 세상과 5차원의 세상이 같이 지금 뭐예요? 열렸다. 그런 지구의 두 개의 3차원의 세상과 5차원의 세상, 이 두 개의 차원의 세상이 다차원의 세상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이 다차원의 세상에서 3차원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5차원의 세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순수물결에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영성 공부, 이 영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어떤 물질 과학과 물질의 기술과 동떨어진 세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영성과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로 통합됐을 때 서로의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서로 상생의 관계가 있어서 이제부터 순수물결에서는요, 이 우리가 영성이라는 부분을 이 물질 과학과 영성 과학과 같이 믹싱하고 통합해서 풀어가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랬죠? 이 몸은 뭐예요, 여러분? 물이 70%죠. 지구도 물이 70%.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나는 물이다. 그 다음에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죠? 그게 도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도요, 도는 나라고 순수물결 3강에서도 여러분과 나누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러면 3차원과 5차원의 세상, 3차원 세상의 성질과 성격, 5차원 세상의 성질과 성격,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을 비유해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3차원과 5차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여러분 재밌게 또 풀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물 끓이셨죠? 여러분이 식사 준비를 하든 커피를 드시든 아니면 차 한잔을 하시든 아마 오늘 벌써 몇 시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일과 중에서 물을 100도씨까지 반드시 한 번쯤은 끓이셨거나 아니면
그 물이 끓인 걸로 만들어진 음식이 됐든 차가 됐든 그 어떤 것을 드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물이 끓잖아요. 그러면 점점 뜨거워져서 뭐가 돼요? 물이 상온에서 0도가 됐든 20도가 됐든 점점 끓어서 100도가 되면 물이 보글보글보글 춤추다가 어디로 날아가요? 공기 속으로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의 분자가, 여러분, 물이라는 놈은요, 액체요. 물이라는 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눈송이나 얼음은 뭐죠? 고체인 상태죠. 물은요, 액체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글보글 끓어서 수증기로 증발된 물은 뭐예요? 기체인 상태죠. 고체, 액체, 기체가 하나의 덩어리에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물 분자가 뭐라 그랬어요? H2O.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서로 엉켜 있는 덩어리가 물 분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을 끓이면 얘가 왜 올라갈까요? 뭐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볍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풍선 속에 내가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나요?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 속에는 뭐가 있어요? 헬륨가스나 수소가스나 또는 어떤 열을 집어넣었을 때 하늘로 올라가죠. 즉, 이 공기보다 가벼운 무엇을 넣었을 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을 끓였는데 그냥 평소에는 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이 물이 뭐예요? 끓이니까 공중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증기가. 그럼 뭐죠? 물이 가벼워졌다는 거거든요. 즉 뭐예요, 여러분? 3차원 세상에 있던 물이 끓이니까 가벼워져서 뭔가 5차원의 세상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물이 어떻게 가벼워졌는지 여러분, 물질 과학적으로 가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물 분자가요, H2O라는 놈이 이 무게가 있어요. 그것을 분자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수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소의 무게를 그 원자량을 1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준치를 그걸로 본 거죠. 그러면 물이 H2O, 물 2개와 산소 하나가 뭉쳐진 것, 3개가 뭉쳐진 놈이 물이잖아요. 그럼 이 물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즉, 이 분자량이 어떻게 될까요? H2O는. 수소가 하나면은요, 산소는 수소 16개를 갖다 놓은 거랑 같은 원자량이거든요. 그래서 18이라는 분자량이라는 걸 가져요. 그러면 이 18이라는 분자가 끓이면 이게 쪼개지느냐, 수소와 산소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이 분자, 물 분자 18이라는 분자량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즉, 100개도 붙어 있고, 1000개도 붙어 있고, 이 물의 양이 많을수록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던 분자라는 물이 액체라는 것이 이게 많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분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알갱이가 돼서 공중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럼 공기 중으로 이 수증기가 날아간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죠? 공기보다 가벼워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왜 공기보다 가벼우냐? 아까 분자량이 물 분자는 18이라 그랬죠?
공기는 보통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기라는 것은요, 질소가 분자량이 28이고요. 산소가 O2잖아요. 그럼 아까 16이라 그랬죠. 산소는. 그러니까 32. 그래서 평균 분자량이요, 이 공기 속에는 29라는 그런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이 몇이라 그랬어요? 18이죠. 그러니까 29보다 18이라는 물 분자가 공기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랑 이 물의 성질하고 여러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물은요, 여러분, 눈이나 얼음의 고체로 있던 것이 액체로 변하고 또 액체로 존재하던 물을 끓이면 기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몽골에서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저 시베리아, 러시아 북쪽이라든가 아주 추운 지방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산악지대 같은 데서는 눈이나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수를 대체를 하거든요. 그럼 물이 고체, 액체, 기체로 구성되어 있죠. 나는 물이라고 했어요. 나는 어떻게 물의 성질과 같을까요, 여러분?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이 고체와 같은 것이 나는 뭐예요? 육신이요.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죠. 고체는 얼음이나 눈은 뭐예요? 모양이나 형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액체요. 물의 형태. 물로 있다가 언제든지 고체로 변하고 끓이면 기체로 변할 수 있거든요. 얼리면 얼음이요. 물이 증발시켜서 수증기로 날려보내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럼 나에 있어서 여러분 액체는 무엇일까요? 영혼이에요, 여러분. 혼. 나의 영혼 중에서 육혼. 육혼은 어때요? 육신의 본능으로 끌려갔다가 또는 기체와 같은 본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물이 수증기 같은 기체는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면 물 분자가 우리가 눈에 보일까요? 우리가 김이 난다 그러잖아요. 김이 여러분 물 분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공기 중에서 이 물 분자가 서로 엉켜가지고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뭉쳐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분자는 보이지 않거든요. 물 분자는. 그러면 나에 있어서 물 분자 같이 보이지 않는 기체는 무엇이죠? 본영 본존재거든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뭐를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손으로 만져줄 수 없는 게 나의 본영 본존재, 비물질인 자체, 물의 기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나의 본영 본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이 끓어서 100도가 돼서 날아가면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영, 혼, 100에서 무엇이 들끓죠? 물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육혼을 쓰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들끓잖아요. 무엇으로 들끓어요, 여러분? 욕심과 이기심으로 들끓죠. 내가 여러분 100도씨가 돼서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이 0도에서 100도씨까지 끓는 것은요 3차원 세상이에요. 그리고 100도씨가 끓어서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100도씨에서 모든 물은 무조건 수증기로 다 날아가거든요. 101도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즉 선천시대, 물질 문명시대,
물질 과학 시대가 발전하는 선천 시대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물이 0도에서 100도씨까지 끓기 시작 전까지 온 세상, 그것이 물질 문명 시대요. 물질 과학 시대였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3차원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3차원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영성 과학 시대가 시작되는 후천 시대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때는 어떤 시대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시점을 통해서 물이 100도씨로 끓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내가 기체가 됐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이 기체라는 것을 영성 과학시대, 영성 문화시대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5차원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본영, 본존재 성질, 기체와 같은 그런 성질로 나는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3차원에 머무는 삶이고 어떤 것이 5차원에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3차원 물이 100도씨가 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왜 하늘로 못 가요? 물 분자가 무거우니까. 많이 뭔가 서로 얽혀있고 관계하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3차원 세상에 산다는 것, 우리가 선천시대 물질 문명시대를 살아온 이 3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3차원에 살며 3차원에 머무르는 삶인가?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요, 여러분 3차원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 물이요 기체의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액체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체로 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로 엉켜서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고 물의 성질대로, 물론 물이라는 놈이 생명의 근원이요 성장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기 하지만 항상 물은 서로 뭐요? 붙어 있어서 생존할 수 있죠. 존재할 수 있죠. 이것이 끌어서 물 분자가 하나씩 흩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지금 그 세상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물과 같은 그런 성질, 3차원에 머무는 나의 육혼이요. 그 다음에 얼음과 같은 성질, 나의 육신은 무엇이에요? 그런 내가 본영 본존재로 사는 것, 즉 물이 기체와 수증기로 올라가는 것,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자유로운 삶, 즐거움, 행복, 기쁨이라는 게 정말 나의 본영, 본존재가 사는 삶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보이지 않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냄새 맡아지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그런 세상이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요, 여러분. 그리고 정작 내가 그런 세상으로 옮겨갔을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하고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뭐예요 또 하나? 무서운 거죠, 여러분. 3차원에 머무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육군 본능적인 삶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물질에 매여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무엇 때문에 무서워요, 여러분?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무엇이 떨어질까봐 무섭죠? 돈 떨어질까봐요, 여러분. 재물 떨어질까봐. 그리고 내 힘이 떨어질까봐. 내 권력이 떨어질까봐. 내 인기가 떨어질까봐. 내 명예가 떨어질까봐.
나의 이 잘생긴 미모가 떨어질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내가 건강이 떨어질까봐, 잘못될까봐, 그리고 내가 목숨이 죽을까봐, 내 마음이 아플까봐, 내 몸이 아플까봐, 또 나의 자존심, 나의 인격이 무시당할까봐,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헤쳐나가지 못할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러한 불안한 두려움, 무서움에 휩싸여서 오늘도 먹고 사는데 오직 내가 전부 다 몰입되고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요, 3차원 세상에 머무는 것이에요. 나의 본영 본존재라는 것은 죽어서 죽는다는 거죠. 무엇이죠, 여러분? 물이 100도씨까지 끓다가 물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증기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물과 같이 존재하던 나의 육훈과 육신, 생각과 마음이 전혀 다 없어지고 나의 본영, 본존재, 기체화되는 것이 나의 죽음이거든요. 그럼 3차원 세상에 산다는 것은 오직 내가 물의 존재, 육훈과 육신에 매여서 사는 것을 3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5차원의 세상은 뭐예요? 내가 기체 수증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삶이죠? 나의 본영, 본존재를 중심에서 하는 삶.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이 물과 같은 얼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야 하는 나의 삶. 이것을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가 두 가지 차원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고 이미 나눠졌어요. 3차원 세상과 5차원 세상으로 지금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 다차원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내가 다차원이잖아요. 물질적 3차원적인로 존재하고 있는 나의 육훈과 육신, 그 다음에 5차원적인 보이지 않는 비물질로 존재하고 있는 본영, 본존재, 3차원과 5차원이 중첩돼서 존재하는 나가 다차원의 존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차원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좀 여러분, 굉장히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한번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는 이 3차원, 5차원의 세상을 동시에 존재하는 나로서,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나로서 동시성을 어떻게 내가 발현하고 어떻게 내가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3차원과 5차원은 어떻게 내가 균형, 밸런스를 이루고 또 어떤 조화를 내가 이루어내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